자,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 보습팩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재료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순서와 비율은 꼭 지켜주세요. 먼저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계란 노른자 1개, 들기름 1큰술, 꿀 1큰술, 곡물가루 1큰술. 여기서 계란은 되도록이면 신선한 유정란을 추천드립니다. 껍질 색깔은 상관없지만 냉장 보관을 오래 한 계란보다 구입 후 3일 이내의 계란이 영양이 풍부하고 팩 효과도 좋습니다. 들기름 역시 개봉한 지 오래된 건 산패될 수 있으니 향을 맡았을 때 고소한 냄새가 나는 신선한 걸 쓰셔야 해요. 꿀은 가능한 한 가열하지 않은 생꿀이 좋고, 곡물가루는 쌀가루, 귀리가루, 보리가루 중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만드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계란 노른자를 깨끗한 볼에 넣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여기서 너무 세게 휘젓기보다는 거품이 나지 않게 살살 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면 팩을 바를 때 흡착력이 떨어지고 얼굴에 고르게 펴바르기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노른자가 고르게 풀리면 들기름을 1큰술 넣습니다. 이때도 한 방향으로 천천히 섞어주세요. 들기름이 노른자와 잘 섞이면 특유의 고소한 향이 나면서 점점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이 됩니다. 2단계에서 이미 영양이 충분히 살아있는 기초 베이스가 완성된 거예요. 세 번째, 꿀을 1큰술 넣습니다. 꿀은 점도가 높아서 처음에는 잘 섞이지 않을 수 있으니 노른자 들기름 혼합물에 꿀을 넣고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가며 저어주세요. 이 과정에서 꿀이 재료들을 감싸면서 더욱 촉촉하고 농도 있는 팩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곡물가루를 1큰술 넣고 점도를 조절합니다. 곡물가루는 천천히 나눠 넣으면서 원하는 농도를 맞추는 게 좋아요. 너무 되면 피부에 고르게 펴바르기 힘들고 너무 묽으면 흘러내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적당한 농도는 숟가락으로 떠서 살짝 기울였을 때 천천히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팩은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계란과 들기름, 꿀이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빨라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만드는 즉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모든 재료는 가능한 한 실온에 두었다가 사용하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팩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계란이나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반응이 없다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금 보습팩은 정말 만능이에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등, 팔꿈치처럼 건조하고 거친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등에 바르고 15분 정도 두면 마치 고급 핸드크림을 바른 것처럼 매끈해집니다. 팩을 만들 때 재료를 2배, 3배로 늘려서 가족들과 같이 쓰는 것도 좋아요. 특히 아이나 남편처럼 평소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는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재료라서 안심하고 쓸 수 있죠. 단, 어린아이의 경우는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 1세 미만은 사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팩을 얼굴에 바를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방법과 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팩의 재료와 비율만큼이나 바르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황금 보습팩을 어떻게 바르면 가장 효과적으로 피부 속까지 영양을 전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팩은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르는 순서와 방법, 그리고 팩을 하고 있는 동안의 습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절반 이상 달라집니다. 먼저 팩을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냥 물로만 헹구는 게 아니라 평소 쓰는 세안제를 이용해서 피지와 먼지를 꼼꼼히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메이크업을 한 날이라면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부 표면에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이 남아있으면 팩 속 영양이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거든요. 세안을 마쳤다면 타월로 얼굴의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아주세요. 이때 얼굴을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예민해져서 팩을 바를 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수분이 팩의 영양과 함께 피부 속으로 더 잘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팩을 바르겠습니다. 손이나 브러쉬를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깨끗한 손을 추천드려요. 손끝으로 바르면 피부 온기가 팩에 전달돼서 흡수력이 좋아지고 얼굴 굴곡에 맞춰 섬세하게 바를 수 있거든요. 팩은 이마 양볼턱 순서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마부터 시작해서 넓은 부위부터 골고루 펴 바른 다음 작은 부위로 이동하면 고르게 바르기가 쉽습니다. 목과 손등도 절대 잊지 마세요. 목은 얼굴만큼이나 노화가 잘 드러나는 부위이고 손등은 매일 햇빛과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곳이라 주름과 건조함이 빨리 옵니다. 같은 팩을 그대로 목과 손등에도 얇게 펴 발라주세요. 팩을 바르고 나서는 1520분 정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표정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웃거나 찡그리면 팩이 마르면서 주름 자국이 생길 수 있고 그 자국이 일시적으로 피부결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을 하는 동안은 편안하게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팩을 씻어낼 때는 절대 뜨거운 물을 쓰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오히려 팩의 보습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헹굴 때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내면 팩 속 곡물가루가 각질까지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팩을 다 헹군 뒤에는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진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바로 보습 크림을 발라서 수분과 영양을 피부 속에 가둬주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한 날은 다른 기능성 화장품을 이것저것 바르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팩을 한 날은 피부가 이미 충분히 영양을 받은 상태라서 과도한 제품 사용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을 한 후에는 외출보다는 실내에서 휴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방금 영양을 공급받은 피부는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나 미세먼지에 바로 노출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르는 방법과 사후 관리만 지켜줘도 같은 팩이라도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특히 주 2회 꾸준히 하면 피부 속 촉촉함이 점점 쌓여서 건조한 계절에도 하루 종일 당김 없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팩을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주기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매일 하면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주기와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황금 보습팩은 주 2회를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일정한 간격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적당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매일 하면 안 되냐고요? 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나 꿀처럼 단백질과 효소 성분이 풍부한 재료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회복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 주기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절기나 겨울철처럼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당긴다면 첫 2주 정도는 주 3회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다만 이 경우도 2주 이후에는 주 2회로 줄여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이나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주 1회로 줄여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상처가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피하세요. 예를 들어 여드름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이거나 화상이나 찰과상 혹은 피부가 벗겨진 상태라면 팩의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처가 다 아문 뒤에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란이나 꿀, 곡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팩을 소량 발라서 1520분 동안 두고 가려움이나 발진, 붉은기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얼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팩을 바른 상태로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간혹 더 오래 두면 더 좋겠지 하고 30분, 1시간씩 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팩이 마르면서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1520분이 적당합니다. 넷째, 팩을 헹군 뒤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천연 팩이라고 해도 세안 후엔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방치하면 금방 건조해질 수 있어요.
보습 크림이나 로션으로 마무리해주면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팩을 한 뒤 바로 외출은 피하는 게 좋아요. 햇볕이나 바람,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에 바로 노출되면 막 받은 영양이 금세 손상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녁에 사용해서 밤새 피부가 편안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주기와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황금 보습 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루틴에서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될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팩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인 들기름을 활용한 추가 보습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까지 더하면 효과가 훨씬 오래가고 피부 탄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황금 보습 팩만으로도 피부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충분히 살아나지만 여기에 보너스 관리법을 더하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들기름 보습 마사지예요. 이 방법은 팩을 하지 않는 날 쭉 12회 정도만 해주면 피부 속 보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탄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합니다. 신선한 들기름과 무향 보습크림, 이 두 가지뿐이에요. 무향 보습크림을 쓰는 이유는 향료나 색소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이 있는 크림을 쓰면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과 섞여서 오히려 불쾌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순하고 심플한 성분의 크림을 고르세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무향 보습크림을 12펌프 정도 덜고 들기름을 같은 양으로 떨어뜨립니다. 즉, 11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다음 양 손바닥을 마주 비벼서 두 재료를 완전히 섞어줍니다. 이때 손의 온기가 들기름과 크림을 부드럽게 섞어주면서 피부에 닿았을 때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이제 얼굴에 발라볼까요? 먼저 이마 중앙에서 시작해서 관자놀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바릅니다. 그 다음 양볼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 마사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처지는 걸 예방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얼굴이 한층 화사해집니다. 목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턱선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면 림프 순환이 촉진돼서 노폐물 배출에도 좋습니다. 특히 목주름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목 앞쪽을 위아래로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힘을 주지 말고 손바닥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사지 시간은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짧고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흡수도 잘 되고 피부 피로도 줄어듭니다. 마사지를 마친 뒤에는 손바닥을 얼굴과 목에 가볍게 덮고 손의 온기로 남은 크림과 들기름을 흡수시켜주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피부가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들기름 보습 마사지는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피부가 유난히 푸석하다고 느껴지는 날에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유분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오일 성분을 보충해주면 훨씬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이 마사지를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만 가볍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베개나 이불에 오일이 묻지 않도록 자기 전에 최소 30분 전에 마사지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을 황금 보습팩과 병행하면 피부의 겉과 속이 동시에 관리됩니다. 팩으로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마사지는 그 영양을 피부 속 깊이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 촉촉함은 오래가고 피부 탄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함께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있는 4가지 재료로 만드는 황금 보습 팩과 들기름을 활용한 추가 보습 마사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꽤나 확실합니다. 팩 한 번 하는데 몇만 원씩 주고 피부샵에 가는 것도 좋지만 꾸준히 하려면 시간과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재료만 준비되면 당장 오늘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주 2회만 꾸준히 하면 피부가 확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황금 보습 팩의 재료는 계란 노른자, 들기름, 꿀, 곡물가루 이 4가지입니다. 비율은 각 1큰술씩, 노른자는 1개 분량이에요. 이걸 부드럽게 섞어서 세안 후 얼굴, 목, 손등에 골고루 펴 바르고 1520분 뒤 미온수로 헹궈내면 됩니다. 팩을 한 날은 다른 기능성 화장품은 줄이고 보습 크림만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 주기는 주 2회가 적당하고 피부 상태가 심하게 건조하다면 첫 2주 동안만 주 3회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상처나 염증이 있는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팩은 오래 두면 오히려 수분을 빼앗길 수 있으니 반드시 20분 이내에 제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들기름 보습 마사지를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무향 보습크림과 들기름을 10일로 섞어서 얼굴과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손바닥 온기로 마무리하면 피부 속까지 영양이 전달돼서 촉촉함이 오래가죠. 주 12회만 해도 피부 결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사실 어떤 피부 관리든 한 번 하고 끝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최소 23주는 해봐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유지와 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좋네하고 끝내지 마시고 바로 실천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따라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해보신 후에 비포 앤드 애프터 경험담도 꼭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 채널이 꾸준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피부 건조나 주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 같이 피부 건강을 챙기면 서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피부 관리법과 건강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주만 투자해보세요.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더 촉촉하고 환한 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